갑진년 경월 일간별 운세 두 번째 시간 신금일간 해보도록 할까요? 신금일간 갑진년 살짝 건들고 넘어가자면, 갑진년의 태세의 정제 간목이 부담스럽고 좀 버겁죠. 신금하고 간목 요 구성은 이 간목이 해결이 안 돼서 좀 버거운 한 해입니다. 갑진년 천간에 뜬 간목 정제가 신금한테는 이제 소유로 다가오는데, 사실 소유할 수 있는 정제가 아니죠. 이 간목은 뭐 부피로 따지나 무게감으로 따지나 여러 가지로 좀 해결이 잘 안 된다,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번거로운 일들이 발생이 될 수 있는 게 갑진년의 전반적인 표면적인 일이고, 그리고 이제 진토라고 하는 정인, 요거 12운성으로 묘지고, 같이 이제 용신으로 많이 쓰는 임수의 묘지죠. 임수하고 신금이 같은 묘지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에 한해서는 그래서 진전이 막 엄청 이루어지고 뭐 그러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갑진년 여러 가지로 조금 평상시보다 속도감이라든지 이상하게 생각 많아지고, 뭐 그렇다고 해서 돈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돈이 안 벌리고 뭐 일이 안 되고 이러는 건 아닌데, 이게 뭔가 좀 잡생각들이 좀 많아지는 그런 신금일간 분들이 좀 많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천간에 있는 이 간목 정제 이런 좀 설명을 드렸고, 경월 같은 때는 그러한 간목을 이제 해결을 하는데 불가피하게 겁재인 경금을 대동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때 육참골단이라 해서 살을 내어주고 뼈를 깎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그런 시기라고 하는 건데, 작은 걸 내어주고 큰 것을 취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주변에 이제 도움을 청하는 그런 일이 따라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기회라든지 뭐 활동 반경이라든지 이런 게 넓어지거나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육참골단이라 했잖아요. 여기 작은 것을 내어준다 했으니까 그 작은 것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 희생이 따라온다는 거에 대해서 감수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지더라도 그냥 맨입으로 공짜로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월 같은 때 신금일간 공짜 조심할 것, 공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겁재로 인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할 일이 따라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대가를 미리 치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용을 내고 육참골단하는 마음으로 먼저 투자하는 거죠. 먼저 베푸는 겁니다. 인연이 찾아오든 새로운 일을 하든 뭐 어떠한 거래처와 관련된 뭐가 있든 회사 내에서의 직장 상사나 뭐 동료에 관련된 문제든 이 신금일간 경호월을 성공적으로 보내려면 좀 양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좀 한 수 접어주고, 평상시 같은 경우에 뭐 성질대로 했다라고 하면 이런 경월은 한 수 접어주고, 육참골단 하는 시기라 했으니까 내 살을 먼저 내어주자 하는 마음으로 언젠가는 내가 뼈를 깎아 오리라 하면서 큰 거를 취할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제 투자하는 거죠. 투자도 될 수 있고, 내 마음이나 어떤 불만에 대한 것들 억누르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아까 간목 설명했을 때 부담이 많았다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갑진년 안에서의 이제 조금 숨구멍이 트일 수 있는 이런 해방감을 느낄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경월 해방감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겁재를 대동을 했을 때 이제 부정적인 경우, 또는 뭐 꼭 부정적인 게 아니어도 의외로 옆길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던 루틴이나 패턴이 아니라 뜻하지 않은 뭐 등장인물, 제3의 인물이라든지 어떠한 일로 인해서 내가 좀 옆길로 셀 수가 있다. 이 점에 대한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뭐 학생의 신분이다 그러면 친구가 뭐 어디 놀러 가자 해가지고 신세계를 맛보는 거죠. 바로 이제 신세계 백화점 가가지고 이마트 장도 보고 정영진 얼굴도 보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의 경우에는 이제 신세계를 맛볼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감정 컨트롤하고 이제 건강 관리를 잘 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런
이제 경호월 같은 때 신금일간 화낼 일, 짜증낼 일, 불만투성이죠. 그러니까 감정 컨트롤 잘 하지 않으면 여기저기에서 싸움닭처럼 아주 예민한 자신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감정 컨트롤을 잘 해야 하고요. 건강관리를 또한 잘 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경 쓰다 보면은 어느 순간 몸이 많이 아플 수가 있어요. 경호월은 좀 여러 가지로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때가 됩니다. 병원 신세 당연히 질 수도 있겠고요. 한의원 가서 뭐 침 맞을 일, 다양하게 이제 약을 먹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주사를 맞거나, 평상시에 이제 영양제 챙겨 드시고 운동 같은 것도 좀 할 필요가 있겠죠. 이 신금일간 분들 중에서는 굉장히 극단적입니다. 운동을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자기 체력 관리를 위해서 하시는 분 있고, 아예 운동이 뭔지도 모르는, 그만큼 움직이는 게 싫은 게으른 신금일간 분도 많다, 찌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극단적으로 좀 나눠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경월 같은 때는 운동에 대한 필요성을 이제 느끼는 운이 됩니다. 그래서 운동 안 하신 분들, 찔리신 분들, 경월에 조금 고배를 맛볼 수 있다. 경월에 각종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도 있는 시기예요. 누군가한테는 조용히 넘어가는 분도 있겠지만, 이런 날 끊임없이 사건 사고가 여기저기에서 이제 터질 수 있는 거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진토 정인으로 문서로 인한 스트레스, 이거는 이제 좀 이따가 직장 문제 같이 얘기할 거지만, 자리에 대한 문제, 이런 걸로 스트레스 받을 수 있죠. 내 업무에 대한 불만, 윗사람이 나한테 지시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내 자신이 판단하는 내 위치에 대한 스트레스인 거죠. 자격지심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데로 자꾸 뭐 이동하거나 어디 새로운 또 일자리 없나 하면서 이직, 구직 이런 걸로 고민하는 그런 시기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반 문서가 그러한 포지션, 일이 될 수도 있겠고, 직장 생활에서는,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집에 대한 이사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꼭 내가 이사를 가고 오고 이런 것도 포함이지만, 그게 아니어도 내가 임대인이다, 그러면 이제 세입자랑 관련한 마찰이라든지, 잘 살고 있던 세입자가 갑자기 이제 이사를 간다 해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골치 아픈 일이 발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문제점을 한 차례 해결하고 넘어가야 하는 그러한 시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기혼 여성이다, 그러면은 뭐 기혼 여성이든 미혼 여성이든 친정 부모와 관련된 이슈 있죠. 친정 부모와 관련해서 좀 더 이렇게 신경 쓰고 챙겨야 하는 이런 문제점들, 친정 부모에 대한 이슈가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번거로운 일, 뭐 이런 것도 수반이 될 수가 있고, 집안에서의 장자 역할을 하는 사람일수록 부모님 관련된 이슈에 내가 괜히 이제 들썩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격에 관련된 부분은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직장 내에서 내 스펙이 조금 부족하다 해서 뭐 차별을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어떤 부분에 대한 이제 공부라든지 업무에 대한 것들 더 배워가지고 부서 이동을 할까? 새로운 쪽으로 발령을 좀 받아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자격과 관련 지어서 생길 수 있다고 봐야겠죠. 자, 연애운부터 한번 볼까요? 신금일간. 연애운 갑진년 신금일간 전반적으로 힘들다, 안타깝지만 힘들다, 번거롭다. 그 얘기는 책임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책임 내가 져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번거롭다. 그러니까 힘들다는 거는 안 된다가 아니에요. 되긴 되는데 내가 그 안에서 이 역할이라든지 이게 좀 부담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하고 싶으면 그 부담하면서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좀 이기적인 발상에 내가 그걸 왜 해야 되냐, 이러면은 싸움이 나거나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헌신을 하거나 어느 정도 힘들고 번거로운 일들, 얼마든지 기꺼이 이러면 이제 관계들이 잘 열리고 뭐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갑진년 자체가 이제 간목으로 왔기 때문에 좀 대체로 연애보다는 거의 결혼을 위주로, 결혼을 한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여자 사주다 그러면은 이게 남자친구가 아니라 남편감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이 정제가 내가 부인이 되어주는 거잖아요. 부인이, 정제가 부인인데, 그러니까 이제 요럴 때는 굉장히 진지해지는 거죠. 누구를 만나든 굉장히 진지한 태도로 만나게 되니까 연애를 하더라도 뭔가 그냥 남자친구가 아니라 남편을 대하듯이 더 책임감 있게 하려고 하고, 그 사람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까지도 신경 쓰고 알고 싶어 하고, 이런 깊이가 좀 다른 때보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연애운 없으신 분, 갑진년 별 이슈 없이 넘어가는 분 있겠지만, 하신다고 하면 이러한 좀 힘든 연애를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연애 포기 못해서 끌고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억울한 일 쪽 감수해야 되겠죠. 아까 얘기한 그 얘기 그대로입니다. 번거롭고 좀 힘들더라도 이런 것들 감수해야 한다.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이제 기질 자체가 막내 기질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책임감을 갖는 그런 장자의 입장이 아니라 막내 기질이 있으면은 좀 싸움이 잦거나 관계가 되다가 말거나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억울한 일 당연히 감수할 생각으로 시도를 하면 괜찮은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호월에는 그 정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경호월에 정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누군가 연애하고 있는데 그런 억울한 일이 경호월에 터질 수도 있고, 기사월에 터졌던 게 경호월에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도 갑작스럽게 이렇게 당황하거나 좀 아프거나 이렇게 상처받지 마시고, 어느 정도는 조금 예측한 상태에서 이럴 수도 있겠구나 하면은 좀 괜찮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되도록 욕심 부리지 않는 게 좋다. 그러니까 다 제 발등 자기가 찍는 거죠. 그러니까 내 발등 찍고서 이제 하소연 할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욕심도 후환이 두렵지 않을 정도로 부리는 게 좋겠죠.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욕심 부리지 말고 기존에 해야 할 이런 돈 문제 있잖아요. 돈 문제, 그리고 건강 문제, 그리고 특히나 이럴 때 이제 누구를 만나면 장거리 연애 있죠. 장거리, 롱 디스턴스 연애 있잖아요. 그런 연애를 하거나 아니면은 자주 못 볼 수가 있어요. 이 갑진년 전반적으로 좀 그러한 속성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자주 본다 하더라도 계속 자주 보는 게 아니라 어느 기간까지만 이렇게 자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막 떨어져 있고 이런 것 같이. 뭐 20대 연애한다 그러면은 남자친구 어디가 있는 거예요? 군대나 유학 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충분히 그런 경제적 상황이라는 거는 이제 돈이 있고 없고도 있지만, 시간적으로 시간이 없는 거는 내가 멀리 있는 거잖아요. 만나기 어려운 거. 그러니까 군대 가 있거나 아니면은 유학 가 있거나 멀리 살거나, 그래서 이제 보러 가고 오고 하면은 이제 번거로운 거죠. 힘들고 번거로운 일이 왜 있어요? 멀고 돈이 없거나 좀 나이 차이가 나거나, 직장 내에서 이제 몰래 사귀는데 사내 연애를 하는데 걸리면 난처하거나 곤란하거나, 뭐 중간에 누가 껴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좀 비밀 연애를 해야 한다거나, 하다못해 부모님이라도 속이면서 연애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만난다고 다 보고하고 남자친구 생겼다고 사진 보라고 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혼자서 끌고 가야 하기 때문에 버겁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이 버겁고 할 수 있으니까 좀 버거울 수 있다, 이런 거죠. 경제적 상황 고려하시고.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대체로 힘들긴 한데 그 힘든 거에 이유가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면은 엉터리 소리인 거니까 그냥 참고하고 흘려들으시고, 맞는 것 같으면 일리가 있구나 하시면 되는 거겠죠. 직장 문제 한번 볼까요? 직장 문제. 직장은 연봉 협상, 기존에 받던 돈이 마음에 안 든다 이거죠. 이게 재계약 기간이 오거나 이직을 좀 해야겠거나 딜을 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죠. 연봉 협상. 그 지금 내가 이제 입사하는 회사가 있다 하더라도 연봉 협상을 제대로 하고 들어가야 하는데, 이거 욕심내면은 안 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연봉 협상한다 해서 내가 원하는 거를 다 취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슈가 와가지고 이제 보직이 재배치 된다든지 이런 일은 이제 생길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 건 좋아요. 적극성을 보여야 할 때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조직 문화가 어떤 공동체가 있는데 내 개인의 어떤 안위만 살핀다고 해서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적극성을 보여야 할 때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 간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직장 문제인데 그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이미지 관리 필요하고요. 사람으로 인해서 울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또 따라오게 된다. 이미지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는 때다.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의 어떤 주목을 받는 때가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이면 뭐겠어요? 망신당하는 거죠. 망신수도 따라올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그러한 부분 안에서 좀 위험 요소가 있다 그러면은 최대한 그 선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좋겠죠. 어쨌든 사람으로 인해서 울고 웃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걸 주의해야겠죠. 경험을 어쨌든 조심해서 나쁠 게 없습니다. 직장 안에서의 그런 문제들. 이게 심리 상태랑 연관이 되기 때문에 좀 피곤할 수가 있어요. 성격 감당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사업을 좀 볼까요?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의 경우에는 이제 뭐 1인 사업자가 아닌 이상 동료나든지 직원 간의 문제, 이런 마찰이 있지 않은지 살필 것. 사람 간에 이제 트러블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사람 간의 문제나 트러블. 그래서 그런 사람 간의 관계, 이런 게 직장하고 관련 지어가지고 비슷한 쪽으로 흐름이 가고, 표면적으로는 이제 경제적 상황에 대한 문제가 따라오겠죠. 그러니까 돈 문제가 이제 엮여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의외로 이 부분이 이제 사람 문제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뉴스에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식당에서 배달을 이제 하는데 그 콜이 자꾸 취소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매출이 막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이게 돈이 왜 문제가 생기지? 하고 봤더니 알바생이 계속 취소를 한 거예요. 일하기 귀찮으니까. 아르바이트생이 배달앱 주문을 몰래 취소해서 수백만 원의 피해를 봤다는 식당 주인의 사연이 공개됐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역대급 민폐 알바생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영업자 A씨는 배달 플랫폼으로 온 주문건을 아르바이트생이 임의로 취소한 뒤에 모른 척 일하고 있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됐다며 믿었던 만큼 배신감이 크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급하게 지난달 것만 확인해 보니 취소된 주문이 총 88건, 230만 원어치가 넘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아르바이트생은 잘못을 시인하고 그만둔다고 했지만 당장 사람 구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해야 하냐며 자문을 구했습니다. 해당 아르바이트생은 50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도 돈 문제가 생겼는데 알고 보니 사람 문제더라, 이럴 수 있는 거죠. 누가 중간에서 슈킹 친 거지. 해방꾼이 있거나 중간에 뭐 누가 갖고 나르거나. 그래서 이제 요런 때는 신뢰감에 대한 문제, 이런 것도 좀 따라오게 됩니다. 신뢰감에 대한 문제. 그래서 이제 사람을 믿고 불신하고 이런 거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따라오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잘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죠. 자, 사업까지 좀 알아봤고요. 이제 학업을 좀 볼까요? 학업, 재물하기 이전에 학업. 자, 학업 문제는 경제적 문제가 좀 따라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돈 문제, 독립을 해서 뭐 기숙사 생활이라든지 뭐 하숙이나 자취를 한다. 그 안에서 이제 생활비 문제, 이런 것도 따라올 수가 있겠고요. 공부에 어쨌든 차질이 생기는 상황이 되는 거죠. 뭐 알바를 한다든지 잠을 좀 못 자게 되는 상황 있죠. 수면 상태. 그래서 이제 잠을 잘 자야 되는데 경월 같은 때는 신경 쓸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수면의 질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다. 그리고 생활 패턴에서는 정확하게 이제 기존에 했던 그 방식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조금 이제 변화라든지 영향, 지장 이런 걸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건강이라든지 집중력이 좀 저하되진 않는지 이런 거를 좀 우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경호월은 여러 가지로다가 고군분투를 해야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긍정적이라고 하면 노하우나 비법 전수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이제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고, 긍정적인 면을 볼 것 같으면은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 안에서 노하우라든지 이런 비법 전수를 좀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다양하게 좀 문제점은 생길 수 있겠지만 그 안에서 여러 가지로 노하우나 비법 전수도 좀 받을 수 있으니까 좀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어쨌든 학업에 대한 부분은 썩 집중이 엄청 잘 돼가지고
그러는 것보다는 뭔가 이제 지름길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예. 지름길을 택할 수가 있다. 학업까지 보셨고요. 재물을 좀 볼까요? 명분 있는 싸움, 그러니까 싸움에서 이제 명분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이겼다, 내가 유리하다, 그러면 이제 횡재수라든지 재물 획득이 가능하겠죠. 이거는 반드시 집단이라든지 조직 안에 본인이 좀 속한 경우를 얘기합니다. 아니면은 조직을 이용한다거나, 하다못해 우리가 누구하고 소송전을 벌이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응징이나 피해 보상 법원에서, 정부에서 도와줘야지 그런 것을 이제 유리하게 끌고 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재물 획득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명분이 없다, 여기 개인 플레이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조직에서 좀 이탈이 되거나 자력갱생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 홀로 전투를 치러야 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홀로 전투, 좀 외로운 싸움이죠. 힘겹고 좀 외로운 싸움이 될 수가 있다.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 힘겹고 외로운 싸움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 명분이 있다라는 얘기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내가 좀 덕을 볼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이 재물 획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눠야죠. 겁적 있으니까 나눠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육참골단이라고 했어요. 내가 먼저 그래서 내 편으로 포섭을 하기 위해서 많은 걸 좀 내어줘야 합니다. 투자도 좀 하고 밥도 좀 사고 술도 사고 이렇게 해서 내 사람을 좀 이미지 관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해놓은 사람, 이 명분이 좀 있다, 이런 거는 평상시에 인맥 관리 잘했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좀 이기거나 좀 재물적인 부분에 대해서 소득을 얻을 만한 정보를 얻는다든지 이럴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없이 좀 이기적으로 살았다, 그리고 뭐 개인 그냥 플레이어다, 독자적으로 생존하는 사람이다, 이러면 혼자서 싸워야 되니까, 이 변수가 많은 거는 또 갑자기 변경이 됐을 때, 하다못해 집에 아무도 없는데 내가 공항에 도착했는데 여권을 두고 왔어. 그럼 누구한테 부탁을 하겠습니까? 집에 이제 형제가 있다, 그러면 내가 그 형제하고 관계가 좋다, 그러면 빨리 좀 갖고 와달라, 그러면 가져올 수 있죠. 근데 내가 갖고 올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럼 내가 갔다가 와야 돼. 그러면은 비행기를 놓치게 되니까, 변수가 이렇게 생기는 상황에 누가 여권을 놓고 올 거라는 예상을 했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홀로 전투를 치러야 하니까 좀 외로울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수 같은 거 대체로 좀 보면은 신금일간도 이동의 폭이 그렇게 넓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좀 여행 가고 싶고 떠나고 싶고 어디 쇼핑하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기분 전환하고 뭐 이러고 싶을 텐데, 중요한 거는 여유적인 면에서 좀 이동운이라든지 이런 수가 엄청 뭐 이렇게 뜻대로 되진 않는다. 물론 이동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편관 오화로 인해서 외부에 의한 자극이나 어떤 조건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지, 내가 어딜 가고 싶다 해서 거기를 가거나 선택을 하거나 이런 쪽은 아니기 때문에, 뭐 너무 허황된 꿈을 꾸는 거는 오바겠죠. 순리에 맞게 현실적으로 살아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설명한 내용들은 뭐 언뜻 보면은 뭐 부정적인 얘기가 많을 수도 있고 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중에 내가 욕심이 많다, 좋은 얘기를 기대했다 이러면은 당연히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점으로 제가 좀 짚어드리고 싶은 부분이란 얘기예요. 마음 같아서는 이런 얘기, 뭐 안 좋은 얘기 다 싹 빼고 그냥 무조건 좋아질 겁니다. 겁재가 친구가 생겨요, 뭐 정제 돈도 들어오네요, 편관이라고 하는 애인도 생기겠어요 하면서 뭐 좋은 얘기만 골라서 해주고 싶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으니까, 대부분 좀 부정적이거나 좀 대비해야 할 위기의식 안에서 예의주시해야 될 점이 뭔지, 이 부분에 대한 좀 설명을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 이런 의견들이 조금이라도 거슬렸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하나의 주장일 뿐인 거니까요, 참고해서 맞다고 생각하면 이제 그때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자, 갑진년 경호월 이제 중요한 시점입니다. 신금일간 분들도 경호월을 기점으로 이렇게 좀 환골탈태하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뭐 이런 주의사항도 주의사항이지만 어쨌든 살아남을 사람들은 살아남겠죠. 끝까지 생존할 겁니다. 그렇게 잘 견뎌내실 거라 믿고요. 갑진년이 또 만만한 운은 아니니까, 보통 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경호월도 만만치 않겠지만 심기일전해서 잘 겪어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멀리서나마 응원 드립니다.
경월 한 달도 무탈하게 순조롭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신금일간 경월 설명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바람은 달아 내 맘도 달아 소나기가 내리네 나의 오후 기분 좋은 설레